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를 무시한 이유를 대보세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당신들의 태도가 문제 아닌가요?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까?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옷차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하지만 그 판단이 항상 옳을까요? 오늘은 한 노인과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손에는 딸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의 진심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과연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진정한 사랑과 자존심이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이기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이 점차 고조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햇살이 찬란히 비치는 대로에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다.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옷깃을 여미며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한 노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김동철, 70세. 그는 허름한 셔츠와 바랜 바지를 입고 낡은 신발을 신은 채 조용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몇 달 동안 아끼고 모은 낡은 지폐와 동전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어디론가 향하는 확고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한 금은방. 화려한 넌사인과 반짝이는 유리창이 길가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곳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금은방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곳이었다. 동철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장신구들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세련된 옷을 입은 손님들과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일지도 모르지.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다시 한번 꼭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딸 소영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사는 것이었다. 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하며 노력해왔고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로 자리 잡았다. 동철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고 그녀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금은방의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다. 저 노인은 왜 여기에 들어왔지? 마치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동철은 그 시선을 의식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길은 곧장 한쪽 진열대에 놓인 작은 금 팔찌로 향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손님, 뭐 도와드릴까요? 차갑게 울려 퍼진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진열대 너머에는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하게 치장한 한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동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눈빛이 더 강렬했다. 이 팔찌 얼마인가요? 동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주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여직원의 입계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이거요? 손님, 여기는 고급 금은방입니다. 이 팔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나 계세요?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철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지폐와 동전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돈으로 충분할 겁니다. 이 팔찌를 딸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말에 여직원의 얼굴은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다. 이 돈이요? 손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긴 시장 아니에요. 이런 돈은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녀는 지폐를 집어 오지고 올려 툭 던지며 말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동철에게 다가왔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이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길 오면 가게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부끄러워 보였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햇살이 내리쬐는 번화한 거리. 김동철은 금은방을 떠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낡은 지폐와 동전들이 이제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금은방의 밝은 넌 사인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내가 뭘 기대했지? 이런 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려왔다. 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렬한 햇빛 아래 그의 딸 김소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막 내린 듯한 모습으로 단정한 검은색 정장과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금세 변했다. 아버지, 여기에 웬일이세요? 소영은 빠르게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동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엇갈렸다.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냥 작은 선물을 사려고 했을 뿐이야. 너 생일이 다가오잖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고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소영은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았다. 낡고 주름진 비닐봉지 속에서 삐져나온 지폐의 모서리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버지, 왜 이런 걸로 고생하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소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금은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여전히 동철을 향해 수군대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창밖의 소영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영은 눈길을 돌려 금은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숨에 날카롭게 변했다. 아버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히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났다. 동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돈이 모자라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소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동철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 한마디에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놓으며 결연히 금은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금은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단호한 표정은 단번에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진열대 뒤에서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여직원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아까 그분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그냥 고객님이 돈을
돈이 부족하다고요? 소영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허름하게 입고 들어왔다고 판단한 거겠죠? 가게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손님들도 수군대던 것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여직원은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한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나섰다. 아까 동철을 비웃었던 바로 그 남성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분이 여기 들어오는 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가게 품격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소영은 천천히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품격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게의 품격은 손님의 외모가 아니라 직원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그 품격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 남성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고 그의 돈은 그 어떤 금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소영은 단호하게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 아버지가 원했던 팔찌를 가리켰다. 이거 주세요. 여직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팔찌를 꺼내 소영에게 건넸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제 아버지 같은 분께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억하세요. 소영은 팔찌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게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소영은 가게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팔찌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로 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에겐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동철은 딸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다, 소영아. 네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거리를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서도 가장 빛나고 있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 벤치로 그를 이끌었다. 강렬한 햇볕 아래 그늘진 나무 밑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숨을 돌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상자를 꼭 쥔 채 팔찌를 꺼내지 않고도 상자 안에 담긴 따뜻한 의미를 곱씹는 듯 했다. 아버지, 어릴 적 생각나요? 생일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소영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회상했다. 그래, 너 초등학교 때였지. 네가 원하던 학용품 세트를 사려고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했었어. 너는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소영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때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은 카드도 주셨잖아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쓰셨죠.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넌 항상 특별했어, 소영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구나. 그 순간 소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희생과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익숙한 듯 낯설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혹시 김동철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동철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이내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오, 이준영? 네가 맞구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다니. 소영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동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준영은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야. 그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준영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종이봉투를 동철에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아서요. 동철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액자 안에는 과거 동철이 준영에게 건넨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준영아,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가만히 액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편지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셨던 믿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서로의 빛이 되다 소영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버지의 존재가 단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세요. 동철은 딸과 옛 채 대자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딸도 내 제자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으니. 그날 오후 공원의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함께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며 그 장면은 소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행복으로 채워졌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자존심과 가족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김동철 씨는 외면적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딸을 위해 몇 달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런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외모, 돈, 지위에 집착하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김소영 씨의 강인함은 단지 그녀의 성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겉모습에 속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진심을 놓치고 있습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